작년 10월 28일에 베트남 당서기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는 되게 중요한 순간에 만난 정상 간의 합의문에서 느닷없이 서로 간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합의 내용이 나와요.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되게 중요한 합의문에 나오는데,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베트남 언론에서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중국 쪽의 자료를 보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매우 원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 중국의 이제 수많은 내수 기업들이 꽤 많이 성장을 해왔지만 그게 해외로 진출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안에서 계속 쌓이다 보니 네.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특히 이 대륙부 쪽으로는 이제 육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는 또 인프라가 너무 안 갖춰져 있어서 이 물류가 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어느 정도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중국과 이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베트남을 물류 기점으로 삼아서 그 베트남에서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 태국, 그 멀리 말레이시아까지도 육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자신들의 이커머스를,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든 미얀마에서든 주문을 했을 때 하노이를 거쳐서 네. 하노이를 거점으로 해서 자신들의 나라로 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아세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거고, 베트남이 그 거점이 되었으면 하는 거지만, 제 생각에는 베트남은 이제 중국의 자본을 통해서 그런 물류망을 좀 더 인프라를 더 잘 깔아놓되 절대 중국한테 예속되질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난닝이라고 하는 도시는 중국의 광시 장족 자치구인데 베트남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가 저 난닝시에서 계속해서 중국 아세안 박람회 같은 걸 합니다. 네. 그리고 저 난닝 지역에 있는 각 아세안 국가의 유학생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이런 이커머스를 해요. 그래서 중국 네. 제품을 각 나라의 언어로 하면서 그 판매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저 난닝에서 베트남의 하이퐁이든 뭐 저기 라오스의 비엔티엔이든 태국의 방콕이든 멀리 말레이시아까지도 육로로 갈 수 있고, 인프라가 도로 더 깔아주면 2박 3일이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네. 겁니다. 게다가 지금 비엔티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또 많은 투자를 해서 고속철도가 최근에 또 개통이 됐어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수많은 농산물이 이제 중국으로도 보내지고 중국에 있는 소비재 제품들이 지금 라오스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 인도 차이나 반도 쪽을 장악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 특유의 물건을 팔면서 자신들의 중국 그 결제 방식을 또 유도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또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차이나타운 들어오는 걸 요즘 거부한다거나, 좀 특히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멀리는 또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를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이 국제적인 통화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인 거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 이 심기가 불편한 거고, 어떻게든지 이걸 좀 막으려고 좀 하고는 있으나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그럼 당신들의 돈으로 우리의 인프라를 깔아달라고 하지만 또 그걸 또 무한정 쏟아부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베트남은 저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 경제 수준이 베트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움직임이 중국의 의도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면 베트남의 생각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요. 우린 우선은 이제 국민적인 정서 자체가 거부감이 매우 심하고요. 이미 이커머스를 통해서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주문할 수가 있는데 먹거나 바르는 제품들은 중국산을 거의 사질 않아요. 다만 뭐 사소하게 화장지라든지 간단한 뭐 청소용품 같은 거는 이제 가격이 싸니까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정부가 중국 제품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뭘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커머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것 자체는 한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소비재 시장의 한 90%는 밀수 제품들이었고 그게 다 현금으로 결제되다 보니까 세수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또는 홈쇼핑에서 주문하더라도
배송 기사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뜯어보고 구매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면 그때 현금을 내고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페이라든지 카드 결제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커머스를 더욱더 확대하는 게 필요한데 마침 중국에서 그러하니 그리고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특히 이제 도로 같은 거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라오스처럼 중국 자본이 다 먹게 두지는 절대 않을 거거든요. 뭐 하노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자본으로 전철이 개통이 됐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이 좀 뭐 안전 문제에서 좀 지연도 되고 그거에 의해서 뭐 중국이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되게 좀 귀찮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성향상 중국 자본이 그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지는 않을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것 같아요.